일단 네. 일단 오, 지갑이네. 네, 카드 지갑. 이거 아세요? 에르메스 이 팔찌 아시는 분? 네. 보기 힘든 에르메스가 많대요. 이거 보기 힘든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해외에서 사와서 파는 거고. 네네네. 오케이. 해외에서도 여러 군데 가봐야지. 가방이 있는 것들. 네, 네. 자, 세금 신고 다 해. 솔직히 나 남는 게 좀 없어 보이거든요. 안 하고 들어와야지 팍팍 남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 하고도 얼마나 남아요? 몇 프로 정도? 그때 다르긴 한데 보통 네. 20-30%는 충분히 나오고요. 뭐 300%, 400% 이상 나오는 것도 있고. 300%에서 400%요? 물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이 10만 원짜리에 20-30%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 이 신발도 몇 백만 원 할 것 같은데 한 500 할 것 같은데 그럼 500에 20%만 해도 100이네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제 생각에는 평균적으로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많게는 뭐 500%까지도 가능합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그럼 팔아야 되는데 네. 이거 어디에서 주로 팔아요? 오늘 또 두 분을 모셨어요.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 어떤 인터뷰라는 채널에서 75만 조회수를 찍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셨는데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본, 유럽, 아시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병행 수입하고 있는 진승민이라고 합니다. 진승민 대표님. 글로벌 진승민 진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 대표. 네. 또 유튜브 깨알 홍보까지.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준이라고 하고요. 저도 전 세계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직접 물건 사와서 소싱을 하고 국내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도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데 보따리 무역상 이야기. 네. 보따리 무역상 이야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명품 막 아까 자랑해 주셨는데, 예,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하는 일은 별다를 건 없고요. 저희도 국내에서 이제 서과장님 통해서 중국 구매 대행을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그 한 공간에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차이점은 있어요. 그냥 해외에 직접 나가서 물건을 사오고 또 국내도 이제 국내 백화점이든 혹은 국내에서 이제 좋은 물건을 파는 곳이 있다면 직접 발로 뛰어서 이제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꼭 국내만이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백화점 에르메스 좀 줄 서 있다가 네. 그 물건을 사서 네. 조금 비싸지면 파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은 뭐 물건도 많이 없고 근데 이거를 해외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은 어디를 몇 번 돌아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일본 한 일본 그러니까 일본 몇 번? 20번? 20번? 네, 그리고 유럽도 유럽도 한 두세 번? 네. 두세 번. 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없어요? 네. 홍콩 같은 홍콩. 홍콩도 갔어. 홍콩 몇 번? 홍콩도 한 두 번. 홍콩 두 번? 네. 그럼 비슷하게 똑같이 가신 거예요? 아니면 또 새로운 많이 나라? 가요. 저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 가리지 않고 네. 오사카, 교토, 고베, 나고야 그리고 도쿄까지 해서 다 합치면 한 70번 정도 다녔던 것 같고요. 70번이요? 아마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못해도 10번은 넘는 것 같고 그리고 홍콩도 가고 있고 네, 아시아 나라들 웬만한 데는 중국 빼고는 다 다니려고 하고 있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 나라 중에 네. 홍콩 말고 또 어디서 뭐 이런 거 살 데가 있어요? 싱가포르도 괜찮고 싱가포르?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쿠알라룸푸르 갔다 왔는데 네. 쿠알라룸푸르 어때요? 거기도 괜찮죠. 네. 거기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네네네. 네, 괜찮은데 싱가포르 워낙 예전에 갔다 온 도시여가지고 말레이시아도 괜찮고 네네네네. 인도네시아도 대만도 괜찮고 네네. 대만도 괜찮고 그렇구나. 괜찮은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네. 제가 알기로 제 더떠코 네. 서파르타 네. 거기다 유튜브 강의까지 네. 네네. 완전 그렇게 이제 풀코스를 밟으셨는데 네. 네네. 두 분은 어떻게 해서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더터코 같은 경우에는 따로 듣기도 들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좀 수강생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서파르타라는 이제 좀 기숙학원에서 이제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는 그런 기숙학원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서파르타에서 네네. 만나서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해보자 한 거는 옛날부터 하고 계셨으니까 네. 그래서 같이 하게 됐고 되게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네. 제가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 해외에서 명품을 사잖아요. 네. 명품을 사면 네. 결제를 하고 네. 이제 한국 세관에 들어올 때 네. 이게 몰래 숨겨 오는 건지 네네. 아니 뭐 어떤 뭐 편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신고를 하고 들어오는 건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해요. 우리나라 국세청이랑 관세청은 거의 세계 1위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정보력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무조건 100% 다 관보가세 수입 신고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핸들링 방식으로 보따리를 해서 직접 물건을 들어오다 보니까 수화물 검사라는 게 필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필수로 하게 되면은 그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 내에 우리의 이제 캐리어에 어떤 상품들이 들어 있는지가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번에 한 번꼴 정도는 노란색 자물쇠 큰 게 걸려서 나오거든요. 오. 삐용삐용 네. 소리도 나요. 소리가 나요? 네네. 이 수화물이 나오면 야 이거 위험하다 삐용삐용 노란색 자물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써져 있는 글귀를 보면은 필히 세관으로 오라는 글귀가 적혀 있고요. 작년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랜딩을 하는데 뒤에서 무전기 소리가 살짝 들리는데 네. 저희를 A-1, A-2로 지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A-1, A-2. 네, 아마 그러죠. 네, 그래서 A-1, A-2 거리길래 살짝 의식은 했어요. 세 근데 분이 썼다고. 네, 두 명이서.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리고 저희는 수화물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뒤를 돌아보니 벤치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거기 벤치에 그 세관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나 좀 보고 싶기도 해가지고 네. 그분의 눈을 응시를 한 채 바로 옆자리에 앉았더니 네. 화들짝 놀라서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 해외에서 어떤 네. 물건을 사던 간에 네.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아, 돈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네.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죠. 네. 뉴스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쪽 일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인 것 그치.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그냥 해외에서 딱 긁으면 네네. 야 얘네 뭐 샀다 이게 뭐 네, 맞아요. 하루도 안 돼서 간다면서요? 네. 저희 사진이 다 공유가 돼요. 그리고 세관 직원들한테. 아 진짜로? 네. 올해 몇 번 갔는지 아, 얼마나 갔는지 다 진짜. 지나간 순간. 네. 그 게임 캐릭터 보면은 위에 이제 MBC 위에 말풍선 같은 게 있죠. 아 네네네.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기록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아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한 2개 정도는 네네. 이거를 뭐 어떻게 좀 까면은 네. 그냥 내가 들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핸드캐리라고 하는데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려면? 근데 네. 그거는 사업으로 쭉 하시려고 하시는 아. 분이면 그렇게 못 하시죠. 이제 멀리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 뭐 한두 개 더 팔겠다고 그 일을 하시면 사실상 이쪽 일을 계속 하시기 어렵습니다. 소탄 대실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자 통과 유치시키러 가면은 신고하러 가면은 밀수꾼들 진짜 많이 잡혀 계세요. 아 잡혀 있어요? 네. 엄청 다양한. 많이 혼나고 계십니다. 네. 아. 다 걸리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네. 티셔츠가 뭐 30장에서 50장씩 나오는데 지인들 선물로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관세청 직원분들의 이제 네. 경력도 어마어마하고 이제 네. 그분들한테는 그런 비상식적인 말들이 절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벌금과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네. 그 다음 그렇게 걸려서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은 국내 관세청으로부터 VIP 대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네. 자 세금 신고 다 해. 솔직히 나 남는 게 좀 없어 보이거든요. 안 하고 들어와야지 팍팍 남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 하고도 얼마나 남아요? 몇 프로 정도?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보통 네. 20~30%는 충분히 나오고요. 뭐 300%, 400% 이상 나오는 것도 있고 300%에서 400%요? 네, 물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대신 이제 해외에 나가서 시간을 쓰고 네.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수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가면서 그 정도의 이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게 근데 20~30%가 네. 우리 같이 10만 원짜리의 20~30%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 이 신발도 몇백만 원 할 것 같은데 한 500 할 것 같은데 그럼 500에 20%만 해도 100이네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항상 저희는 좀 장사꾼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네. 20~3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명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 마진율 잡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제 생각에는 평균적으로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많게는 뭐 5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일을 처음 시작하거나 혹은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관보가세를 다 납부하고 네. 돈이 남냐라고 물어보는데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저희가 매출을 일으키면 매출 신고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매입 자료가 없으면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부가세라던가 종소세에서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나중에 뭐 조사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음.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많이 남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그럼 팔아야 되는데 네.
이거 어디에서 주로 팔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고 있는 리셀 시장이 제일 파이가 큰 게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인수한 크림이라는 사이트거든요. 크림. 오픈마켓에도 다 팔고 있어요. 네. 모든 오픈마켓에서도 다 팔고 있습니다. 네. 아 거기다도 올리고 네. 오픈마켓에도 네. 다 팔고. 네, 채널을 최대한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잘 팔리는 데는 어디예요? 크림. 크림. 두 분이 같이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저게 탐나. 내가 저거 내가 갖고 싶어. 그런데 서로 갖고 싶은 거지. 네네. 또 잘 팔리는 물건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때 뭐 어떻게 해요? 누가 가져가요 이거? 서로 근데 제가 이번에 괜찮은 걸 가져갔으면 네. 다음에는 이 대표님이 가져가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가는 편이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오셔서 네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커플이 아닙니다. 와이프 커플 아니야. 동업 관계입니다. 동업 관계. 네, 유부남입니다. 아 유부남이시라고 하니까 오해 말아주시고. 네. 진짜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씩 물어볼게요. 아 이게 여러분들 이거 궁금할걸요 여러분들도? 마일리지. 진짜 마일리지 얼마나 쌓일까요? 이게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네. 그 마일리지 카드로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 100만 원씩,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구매하니까 몇만 포인트 그쵸. 쌓이시나요? 거의. 저희 같은 현업에 있으신 분들은 네. 진짜 많으신 분들은 200만 포인트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다 계시고요. 못 쓸 지경. 네, 그렇죠. 네, 아무리 없으신 분들도 뭐 20만 이상 포인트는 다 갖고 계시죠. 200만 포인트면은 그쵸. 이게 저는 감이 안 오는데 네, 네. 미국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보통 3, 4천 포인트 쌓이는 것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 이 정도 가면. 그럼 네. 이걸로 티켓을 산다면은 네. 유럽을 간다. 네. 그러면은 몇만 포인트로 왕복 티켓을 살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가 않아가지고 네. 잘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즈니스 기준으로 한 10만 정도? 정확한 건 잘 10. 모르겠습니다. 아. 네. 10몇만? 네네. 마일리지 카드 추천 부탁드린다. 마일리지 카드 이거 추천 받아야지. 마일리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연회비가 좀 적고 전월 실적이 없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카드 더 마일리지 카드라고 있어요. 삼성카드 더 마일리지 카드. 그거 뭐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그 단종돼 가지고. 네, 아 단종. 이 좋은 건 맨날 단종돼 2월 15일에 진짜. 단종돼 가지고. 네. 맨날 단종돼. 알겠습니다. 어떤 물건들을 파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엄청 쌓았는데 여기 명품이 한가득인데 뭐 한번 봅시다. 셀린느 셀린느. 네, 셀린느. 유행하는 셀린느. 네, 이런 건 그냥 요즘에 네.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쓰셔가지고 네네네. 좀 유행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네. 지갑이네. 카드 지갑 카드 지갑 이거 그럼 대략 얼마 정도 이게? 이거 한 네. 3, 40만 원. 30만 원. 이거는 얼마 안 하네요. 네, 좀- 판매가는 지금 기준으로는 한 37만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산 거는 30만 원인데 아니요, 더 이하죠. 더 이하로 샀는데 네. 지금 37만 원 올라와 있다. 네, 네. 이걸 어디서 알아요? 이 시세를? 이 시세는 네. 판매되고 있는 네. 모든 플랫폼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평균적으로 네. 보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근데 어플 같은 거 보시던데. 네, 어플도 맞아요. 보고 크림 아, 어플도 보고 어플, 스마트 크림 어플. 시민번가도 보고 네, 다 모든 플랫마켓을 다 보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카드 지갑인데 네.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아. 국내에서 셀린느라는 브랜드가 요새 네. 좀 급부상하고 있는 아. 브랜드인데 네, 디자이너가 바뀌고 나서 엄청 인기가 많아지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저도 알고 있어요. 오렌지 박스 네. 맞죠? 오렌지 네. 박스라고 불리는 거 맞죠? 네, 네. 자, 요게 있는데 요거는 뭐를 그러니까 궁금한 게 얼마에 사왔고 지금 얼마냐 딱 그 정도가 궁금해요. 뭐고. 자, 이거 한번 예. 네, 많이 아시는 에르메스 저 팔찌 물어보고 싶어요. 클릭하시고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요거 아세요? 에르메스 이 팔찌 아시는 분? 네. 이거 얼마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거 지금 판매가? 판매가 90만 원대예요. 90만 원대? 네, 근데 판매처마다 이제 판매 네. 가격이 다 달라가지고 많게는 100만 원 이상도 받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이거 그럼 얼마 정도에 그럼 대략 기억나는? 이제 그 구매처마다 다 다르고. 구매처마다 다 다르죠. 달라요. 장물을 봐야 되는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많아가지고.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예. 네. 이게 또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다 네.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진짜 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오케이. 그리고 요거 하나. 네. 요거 에르메스. 네, 에르메스. 이게 진짜 다 지금 인기 있는 것만 알고 싹 사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지갑입니다. 에르메스라고 써 있어요. 자, 오케이. 자, 이거 그럼 다들 30, 40대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맞죠? 네, 저걸 제일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아, 이걸요? 네네, 그게 제일 유명합니다. 이게 제일 유명하다고요? 네네. AP0214 제품이고요. 샤넬 클독이라고 클래식 독다기 지갑. 진짜? 네. 샤넬. 나 진짜 재밌네. 나 명품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다.
보기 힘든 에르메스가 많다. 여기 보기 힘든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외에서 사와서 파는 거고. 네. 오케이. 해외에서도 여러 군데 가발이 가발이 있는 것들. 네. 샤넬 똑딱이 네. 지갑입니다. 아, 똑딱이네요. 자, 그러면 와이프가 보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셋 중에 뭐 갖고 싶어? 이 팔찌 그리고 이 샤넬 지갑 이거 뭐였죠? 아까? 에르메스 지갑. 에르메스 지갑. 네. 에르메스 팔찌, 에르메스 지갑, 샤넬 지갑 중에 뭐 가질래? 진짜 사줄 생각 있습니다. 네, 답이 없는 걸로. 네, 그러면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나갔고요. 엘메백이라고 제 와이프가 답을 달았는데 엘메백이 뭔가요? 에르메스 엘메백. 비쌉니다. 가방. 가방은 네. 가방은 잘 안 갖고 오셨어요. 좋습니다. 가방 없습니다 여기.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 질문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렇게 잘 팔리는 것들을 어떻게 아는지. 그러니까 이게 샤넬에 진짜 인기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인기 있는 거고 계속 그러는데 딱 그런 것만 사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인기 있을 거라는 걸 아는지. 판매량이 계속 많고 또 최근에도 피가 계속 좀 오르고 아니면 네. 계속해서 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네. 근데 현장에는 물건이 잘 없는 것들이. 현장에 물건이 없는 거는 가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 브랜드마다 좀 달라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게 유럽에서는 조금 하이엔드 명품 위주로 소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하이엔드 명품이 부수적인 수입으로 되고 있고 주 수입은 이제 일반적인 컨템포러리 브랜드 누구나 다 사서 입을 수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상품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브랜드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브랜드만 다르다. 저희가 네. 명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브랜드들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MZ 친구들이 그런 원하는 것들은 매일 이제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MZ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매주 바뀌어요? 네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바뀌는 것 같아요. 유명한 거 파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네. 캐릭터 제품 맞아요. 사오시고 네. 그게 오히려 마진도 되게 높다면서요? 맞아요. 아니 네, 맞아요. 유니클로에서 일본 유니클로에서 사와서 대판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저희는 유니클로도 가고 이케아도 가고 무지도 가고 팔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그런 명품 브랜드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가서 보는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어떤 게 잘 팔린다고 했더라 그 소리만 듣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뭔가 한계를 짓지 않으시고 다 찾아보시면 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유니클로에서 뭐 히트텍을 사갖고 와서 판다는 말이 아니라 네. 유니클로에서도 콜라보라는 이제 그런 상품들을 출시를 아. 하는데 그런 상품들을 이제 출시가 되면은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국내보다는 일본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고 국내도 물건도 똑같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네. 팔아요. 많이 물량이 많기도 하고 뭐, 네, 이것저것 혜택을 보면은 유니클로에서도 작년 여름에 굉장히 티셔츠를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수익률 봤을 때는 이거저거 다 빼고 70% 이상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도 똑같은 걸 네. 파는데 가격이 다릅니다. 거기가 더 싸니까 네. 그걸 갖고 오면 70%? 네. 맞습니다. 너무 차이 나는데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유니클로 옷뿐만 아니라 가방도 팔고 팔 게 너무 많습니다. 유니클로 가방도 판다고요? 네. 무지도 그럼 네. 거기에 뭐 콜라보레이션하거나 한정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무지 같은 경우에는 좀 생활용품들이 되게 네. 많고 네. 콜라보 제품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조금씩 달라요. 거기는 조금씩 달라요? 네, 생활용품들. 네. 네. 신기하네. 그러면은 가면은 진짜 막 바리바리 엄청 싸우시겠네. 네, 그죠. 모자라서 그러니까 담을 데가 없어서 못 가져오는 거지 살 건 너무 많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캐리어를 몇 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한 4개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2개만 갖고 와고 있습니다. 네, 두 개? 백팩이랑 네, 백팩. 백팩이랑 네. 캐리어 2개? 네, 네. 기내용 캐리어 기내용. 그리고 제일 큰 거 28인치 캐리어 해갖고 네. 3개 가져가는데 그 이제 너무 이제 살 게 많은데 네. 다 못 담아서 못 가져오는 거죠. 진짜 대박이다. 많으면은 때에 따라서 이제 송출도 합니다. 네, 네. 한국으로. 네, 정말 괜찮은 게 있다고 하면 네. 포워딩 업체를 써서라도 좀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편이죠. 네. 다 진짜 네. 그러면 힘들겠다 이거. 그죠. 아니 막 네. 계속 그럼 하루 웬종일 그럼 쇼핑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 쌍코피 터진 적도 있고 피멍이 막 등에 들 적도 아. 있어요. 한번 궁금해서 그 재보니까 저희가 바이크를 나갔을 때 저희 둘만 바이크 나갔을 때 네. 하루에 정확히 42,000보 걸어요. 근데 그 42,000번은 걸을 수 있는데 네네. 쇼핑을 다닌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지옥이거든요. 네. 제가 백화점 가서 뭐를 같이 보러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전쟁과도 같은 15분이 넘으면 점점 어질어질해지는데 그거를 지금 하는데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요. 네. 재밌고 돈 버는 거. 네. 돈 버는 거니까? 네.
내 옷 사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니까. 저희는 물건을 살 때 일반 쇼핑하는 사람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편이 되게 큰데 네. 저희는 사면은 얼마 벌었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얼마 되니까 벌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얼마 그게 벌었다. 원동력. 아 네.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나 얼마 벌었다. 네. 아 이거 샀으니까 오늘 얼마 정도의 수익률은 나오겠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못 팔아도 얼마 벌었다. 뭐 아, 못 팔아도 얼마 벌었다. 아, 그러면 꾼들 말고 네. 나는 그냥 가서 비행기 값만 벌겠다. 네. 그럼 몇 개 정도 사면 돼요? 얼마짜리 몇 개 정도 사면 돼요? 일단 뭐 몇 개라고 하기보다는 네. 뭐 비행기 값 정도 네. 먹겠다 하면은 그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가 비행 타시면 한 30만 원 초중반대에 구매를 하실 텐데 한 그 정도면은 저희 기준에서 봤을 때는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행기 숙박 플러스 호텔까지 3박 4일 코스. 3박 4일 코스. 네. 비행기 값 한 40 맥스로 잡고 네. 호텔 값 박당 10만 원 네. 잡아서 한 90이라고 쳤을 때 네. 보통 저희는 한 30% 정도 최소 마진을 잡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해보세요. 아, 나 일본 여행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3박 4일 티켓을 탄 다음에 하루는 어쨌든 300만 원어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좀 알아, 명품을.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쇼핑을 날랄랄라 하면서 이제 300만 원어치를 사요. 그리고 나서 들어올 때 이걸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냥 세간에 그냥 들고 오면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뭘 미리 작성을 해요? 들어오실 때 뭐 별다른 건 없고요. 비행기에서 랜딩을 하면은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일이거든요. 네네네. 수화물 찾으러 가는 길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세관 신고서 작성지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상반기부터 의무 작성제가 폐지가 돼버려가지고 신고하실 분들은 이제 따로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 기본적인 인적사항 적으시고요. 수화물을 찾으시고 바닥을 보시면은 화살표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고 두 갈래. 신고 있은가 신고 있은가 신고 없음. 핑크색으로 네. 따라. 아, 예, 핑크색으로 따라가서 가시면은 네. 신고하고 네. 나는 이제 집에 와서 네. 크림에 먼저 관세사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네. 사업자 통관하려고 유치를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관세사분이 어떤 서류를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대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셔서 영수증이랑 네. 다 첨부를 하셔가지고 소통을 어느 정도 하시면, 그러니까 먼저 사업자가 있으셔야겠죠. 없으시면 사업자가 못하세요. 있어야 돼.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매입을 잡아야 네, 되니까. 없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처음부터 가시기 전에 사업자가 네. 계셔야 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지금 들어오기까지는 했는데 네. 이거를 못 팔 뻔했어요.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사업자 있으셔서 네. 그러면 관세사분이 정말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세요. 요거 뭔가 했고 어쩌고 했다. 그래서 뭘 나눠주면 뭘 다시 이제 메일을 네. 보내드리면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요 부분만 수정해주세요.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요게 다 됐다고 이제 네. 물건 찾으러 가세요라고 말하면 이제 관련된 관세 같은 세금 다 내고 나서 유치증을 들고 그 맡겼던 그곳에 다시 가셔서 물건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시면 됩니다. 네. 아, 여기 살짝 조금 어려운데 이거? 이거 관세사한테 연락하는 거가 조금 어려웠는데 네. 이거 뭐 몇 번 해보면은 괜찮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가져온 다음에 네. 크림에 올려놓고 네. 판매되면 판매될 때까지 기다리면 네, 네. 판매되면 이제 나는 여행도 갔다 오면서 네. 그 여행값을 뽑는 거.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직장인들은 네. 그럼 난 이번에 홍콩 갔다 와야지. 그럼 홍콩 가서 네, 그렇죠. 뽑고 오고. 네. 근데 경비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내가 샀는데 이런 시나리오들이 갔어요. 근데 이게 웬걸 300만 원이 안 팔리고 그대로 있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면 처분해야 될거든요. 그럼 가격 싸게 하면 팔리긴 해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요. 네. 싸게 하면 무조건 팔리겠죠. 싸게 근데 하면은 팔리긴 네. 일단은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음. 그 시장가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이 지금 현 시장가로 10만 원에 판매가 되면은 그 10만 원에 올려놓으면 무조건 판매가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저는 15만 원에 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5만 원에 판다고 하면은 15만 원에 무조건 팔립니다. 이제 판매자마다 이제 같은 상품이어도 어떻게 판매하냐,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좀 다르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팔아도 재고로서 부담은 없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없고 옛날에 처음에 시행착오 있었을 때는 여러 번 있었죠. 그때는 좀 원가에도 가격에 판매를 하긴 했었었는데 돌아서고 보니까 굳이 그 가격에 판매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경험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자 본 적은 없어요? 있죠. 처음엔 많았죠. 아, 처음에는 많았었는데 이 네.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이야. 제가 장담컨대 현존하고 있는 모든 리셀 상품들은 시즌성이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붙는데 그 시즌성이라고 하면 여름 상품이 겨울에
값을 덜 받고 겨울 상품이 여름에 값을 덜 받는 거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즌성인데 현존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리셀 상품들이 다른 의미로서의 시즌성이 붙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그 홍콩을 이제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유행했던 게 이제 코스 구름백이었거든요. 조금 시들시들해졌을 때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코스 구름백 가방이 블랙이랑 이제 라이트 그레이 가방을 홍콩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돈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 홍콩에 있는 모든 코스 매장에 가서 그 가방을 제가 다 샀거든요. 아마 저 때문에 많이 업자분들 많이 못 사셨을 거라고. 홍콩의 모든 네. 코스 매장에서 가방을 다 샀다. 네, 다 샀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좀 오래됐는데 블랙 상품이 매입 단가가 72,000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하나로 치면은. 네. 그 라이트 그레이 색상도 동일한 가격이었는데 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리셀 피가 블랙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우상향하고 있었고요. 라이트 그레이 색상은 12에서 이하로 언더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떤 상품이든 간에 국내 소비자들은 블랙 상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일 돈이 많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통관을 하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판매를 하려고 봤더니 똑같아요, 시장이.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블랙은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판매를 안 하죠. 근데 라이트 그레이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먼저 판매를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가격이 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라이트 그레이를 먼저 판매를 했죠. 제가 판매했던 객단가는 12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잘못했던 게 이제 계속 시장 조사를 계속 봤었어야 됐었는데 리셀 피를 봤었어야 됐었는데 나중에 다 팔리고 나서 봤더니 블랙 가격은 15에서 16으로 우상향하고 있던 가격이 12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었고 라이트 그레이는 20만 원을 육박하게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떨어지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좀 알 수 없는 이 시즌성이라는 특징이 이런 데서 붙는데 그냥 그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공급과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공급이요. 블랙의 공급이 엄청 많이 풀려가지고 아. 상품이 많이 풀리는 반면에 이제 라이트 그레이 색상은 공급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수요에 비해서. 야, 이거 그러면 시나리오를 수정할게요. 내가 여행을 갔어. 가기 전에 좀 알아보고 가야 돼. 공부를 하고 가야겠네. 판매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구매 대행 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도움이 됐어요? 아, 이게 또 구매 대행이 도움이 돼요? 네네, 판매 경험이 있다 보니까, 판매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팔아야 되고 어떻게 아. 오픈마켓마다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익숙한 상태에서 했잖아요. 그렇네. 이게 사오는 건 사오는 건데 네. 또 파는 거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팔 수는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때부터 공부하면 너무 늦거든요. 아, 너무 이게 그러면 갖고 온 다음에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아니면 좀 물건마다 기다렸다 달라요. 팔아야 돼요? 물건마다 물건마다 또 달라요? 그러면은 기다렸다 파는 거는 왜 기다렸다 팔아야 돼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 가격에 팔아도 충분히 수익은 나지만은 조금 더 묵혀서 팔면은 네. 더 많은 피를 붓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제일 큰 이유가 한번 발행한 상품들을 재발매를 안 하는 상품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아.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만 발행하고 네. 그 다음엔 안 하는 거? 네. 그렇죠. 다시는 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는 거? 오, 그런 건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는 계속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 브랜드들도 그런 있고 브랜드들이. 그런 아. 상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이제 단종될 때까지 어느 정도 마지막에 팔면 정말 가격이 튀는 진짜 완전 거거든요. 튀는 거. 저 알아요. 에르메스가 보여서 그런데 제가 와이프한테 듣기로는 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번 연도 말쯤에. 네. 왜 사야 되냐? 가격이 오른대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가격이 올라. 근데 진짜로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좀 더 답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그게 그 하이엔드 명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격 단가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네. 한두 개만 사더라도 뭐 3,400만 원 넘는 거는 수두룩한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판매로서 부담을 안 느끼시면 좋은 게 일단은 저희가 사오는 상품들은 널리 수요가 있는 제품들을 사오거든요. 네.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품들을 사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또 더군다나 해가 바뀌면은 보통 그런 명품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0%에서 15% 가격 인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가격이 올라요. 10에서 15%? 네. 그러면은 내가 더 싸게 샀는데 그저 한 30% 40% 남는 거네요? 그렇죠. 어차피 묵혀둘수록 구매자는 저희가 어떤 금액에 구매를 했는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쵸. 그냥 그치, 그때 그치, 맞춰 이제 그치. 시세에 따라서 구매를 하기 네.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도 가만히 이득을 취한다고 봐야죠. 좀 그럼 집에 그렇게 쟁여두는 것들 있어요? 네, 많죠. 그럼 얼마? 저는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 지금 그럼 집에 있어요? 네, 집에 있습니다. 주소가 어디예요? 김보사. 근데 그게 어느 그럼 어디에 있어요? 제 방에 있고요. 방에 있어요? 네, 제 방에 상품을 유치해놓고 있고
관리하는 것도 좀 물어보시는데 네. 그냥 습기 안 차게 습기 제거제가 보통 제품마다 깔려 있기는 한데 네. 그냥 물 먹는 하마 좀 넣어놓고 있어요. 그럼 얼마 있어요? 저도 한 1억 원어치. 아 1억 원어치? 아 이게 부자들이네. 아니 얼마 갖고 시작해야 돼 이거? 그럼 1억이 재고가 있다는 거는 1억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0으로 시작을 네, 해요. 유튜브에 저희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300만 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벌면 다 다시 다음 사입할 때 가져가고 이렇게 돌려서 커진 거죠. 시작을 했죠. 시작해서 그러면은 한 30% 먹었으면 90만 원, 390만 원 벌었다. 아 근데 여행 경비 빼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떻게 했냐면은 그 뭔가 이거를 전업으로 삼기 위해서 300만 원이라는 돈은 진짜 낮은 금액이거든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이 되게 많이 어렵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 300만 원도 진짜 힘들게 모았어요. 저는 지금도 하지만은 가끔씩 하지만 그때 저는 배달 일로 해가지고 돈을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과장님 교육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듣기도 했었었는데 어쨌든 그 돈을 출자를 해서 이제 일본을 갔었는데 제가 그때 상품을 갔을 때 조금 고생을 하긴 했지만 이틀 차에 A라는 상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상품이 마진율이 저한테 70%. 네. 2박 3일 일정이었고 오사카다 보니까 이제 경비 자체도 적기도 했었고 이제 숙박 자체도 저는 한인민박 잤었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네, 도미토리에서 잤었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저한테 경비 발생한 거는 한 3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네. 들어보니까 초보는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네. 돈을 좀 모은 다음에 네. 이제 유럽을 가서 네, 맞아요. 좀 비싼 것도 사면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아니면 국내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아 국내도 뭐 줄 서가지고 네. 사가지고 이제 하는 네. 거. 저는 그냥 약속이 있거나 시내에 나가면 무조건 리셀할 거 한두 개씩은 사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시내 나갈 때 그냥 만나고 올 때는 하나씩 사온다. 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살 게 너무 많아서. 네, 팔 게 너무 많았어요. 와 진짜 인생이 쇼핑이시네. 지금 또 재밌는 게 일본과 유럽을 매장을 갈 때 옷 네. 입는 게 다르다고. 맞습니다. 왜 달라야 돼요? 일단 취급하는 상품이 네. 다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물건들을 사다 보니까 네. 조금 그 매장의 격식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저희가 겪어봤던 건데 좀 옷을 좀 추리하게 입고 가면은 물건을 안 줘요. 없다고. 입구 컷? 네. 너 못 들어와 이거예요? 입구 컷은 아닌데. 입구 컷은 아니에요? 네. 들어가서 볼 수는 있는데 네. 네, 물건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고.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진짜요? 네, 맞아요. 아니 옷 입은 거 보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명품들 사 모으는 거예요? 네 하나씩은 그냥 작업복으로. 유럽을 위해서 작업복으로 작업복이 명품이야. 재밌네 이거. 명품이 작업복이다. 네. 그거를 입지 않으면 그런 데들은 좀 물건을 안 주니까 네, 덜 주죠. 네. 덜 준다. 네. 그러면 이제 막 많이 다녀보면 진짜 눈이 트일 거 아니에요. 네. 눈이 막 진짜 저건 뭐고 진짜 거기 솔직히 딱 지나가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진짜 네. 부자들이 입는 거랑 네. 쟤는 저거는 진짜 영끌 허세다. 네. 요거 딱 구별돼요? 그죠. 구별돼요? 너무 돼요? 네. 어떻게? 뭘로 구별돼요? 일단은 저희 같은 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볼 때 일단 그 사람이 신고 있거나 차고 있거나 입고 있는 옷, 시계, 신발들 위주로 보는데 브랜드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긴 한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고객분들을 많이 대접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에르메스를 좀 많이 갖추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에르메스는 다르다? 네, 에르메스를 하냐 아니면 네. 그 이외의 브랜드를 하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사람이 느껴지는 아우라 자체가 좀 달라요. 아우라 다르다? 네. 오케이. 네. 어떻게 구분 돼요?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너무 보여주기식의 그런 복장을 안 하시는 것 아. 같아요. 약간 이제 나 좀 봐, 약간 이런 아, 느낌의 그런 로고 없고? 네, 그죠. 모르는 거. 네, 막 이제 보여주려고 막 로고 막 박혀 있고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색깔 있으신 분들은 좀 보여주기 식으로 입으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좀 알 수가 있죠. 네. 네. 허세와 찐.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좀 너무 지금 눈들이 지금 사고가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네. 지금 아까 네. 저 들었습니다. 네네네. 신발은 뭐 신었는지 네네. 그 뭘 찾는지 네. 이런 거를 또 먼저 눈에 들어간다고. 네네. 그리고 이거 좀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돼가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아. 옷을 입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품 소싱하는데도 괜찮아서 저희는 상품 소싱을 할 때도 강남 뭐 압구정 갤러리아나 네. 이런 좀 청담동이나 이런 데 좀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구매를 하러 오는 진짜 구매자들의 이제 그 착장들을 좀 많이 보고 분석을 하죠. 와. 좀 겹쳐 보이는 것들이 많으면은 네, 인기가 많이 많은 유행하고 상품이고. 그런 아, 것들을 네. 다 입고 계시니까 네. 네, 보면 압니다. 패션 트렌드들이네 알고 보니까. 예. 아 이거 보는 좀 센스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센스가 중요해요. 저는 진짜 누가 뭘 입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네.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아는 것도 센스잖아요. 네, 맞아요. 아,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구나. 일본을 70번 가고 막 유럽을 막 2번 가고 10번 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제가 좀 비행기를 타는 거에 네. 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일본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유럽을 13시간을 간다는 것 자체가 딱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힘들다. 근데 거기 갔다가 쇼핑몰 겁나 돌고 그리고 막 밤에는 막 신고서류 준비하고 네. 근데 그중에 신고서류 준비하고 다 할 수 있어. 쇼핑몰도 걸어 다닐 수 있어. 비행기를 13시간 탄다는 게 그 갔다가 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비행기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나는 이렇게 비행기 시간을 보낸다. 좀 계획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바쁘게 보내시면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비행기 보낸다? 안에서 네. 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 공부도 하고 프랑스어 공부도 하고 책도 여러 개 가져가서 좀 이제 섞어가면서 보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좀 보내고 있어요. 뭐 신문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좀 빨리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잠깐만요. 여기서 또 일본어랑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거는 뭔가 잘 사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셀러들이랑 소통을 하면 뭐 그 사람들이 물건을 뒤로 빼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전달해줄 수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는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좀 바로바로 알아들으면 뭐 신상품이 뭐 언제 나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찾던 물건이 언제 뭐 이번 주 언제 나온다든가 이런 거를 알면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냥 없나 보다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 프랑스어로 할 수 있어요? 너 이 제품 신상 단어로 얘기해. 너 이 신상 언제 나와? 아니 이 정도는 네. 그냥 지금 하지 않아도 네. 할 줄 안다.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아. 그리고 좀 이제 부족하니까 더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죠. 네. 도움이 되겠네. 네네. 그럼 또 어떤 비행기에 또 어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체력을 좀 비축하기 위해서 네. 무조건 타자마자 잠부터 잤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유럽을 갈 때 네네네. 지금 기준으로는 전쟁 때문에 평균으로 1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4시간 걸려요? 네, 원래는 한 11시간 반에서 1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네. 그 비행기에서 자도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비행 타기 전에 저는 거의 잠을 안 자고 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중간에 눈을 딱 떠보니까 도착 30분 남았어요. 네,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되다 보니까 거기서 저는 뭔가를 하기에는 좀 집중하기가 좀 힘들어서 조금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잔다. 네, 여기는 네, 프랑스어, 일본어가 이제 딱 있는데 네. 잔다. 자는 것도 체력 비축해야 돼요. 거기 엄청 다니려면. 네. AS. 요거 이제 해외에서 사왔잖아요. 네. 해외에서 사왔으면 이게 국내 AS가 되는지 어떻게 보통 유명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AS 정책 자체를 월드 워런티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서도 이 상품을 사더라도 어디서든 AS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시계로 치면은 시계를 살 때 보면 개런티 카드라는 그 카드를 받는데 거기에 언제 샀는지 스탬핑 날짜가 찍혀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는 샤넬 같은 경우에도 개런티 카드가 발급이 됐었는데 지금 현행으로는 다 내장칩 버전으로 바뀌어가지고 내장칩으로 조회를 하고 이제 그 사용자의 부주의가 없다면은 때에 따라서는 무상도 가능은 한데 이제 그 샤넬 코리아나 에르메스 코리아에서 자체적으로 AS 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지가 않고 다들 위탁으로 이제 AS를 맡기거든요. 그 브랜드 자체에서.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AS 부분도 딱히 걱정할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보통 AS 오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오다 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1월에 판매했던 샤넬의 이제 블랙 클러치백 있거든요. 조그마한 이제 휴대용 가방인데 블랙 상품을 판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8월쯤 돼가지고 그분한테 전화가 한번 오는 거예요.
네. 전화가 와서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자기가 1월에 가방을 샀대요. 검정색 네. 가방을 샀는데 가방이 너무 많아서 안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한번 꺼내봐야겠다고 꺼내는데 가방이 빨간색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좀 황당했었는데 재차 물어봤던 것 같아요. 4-5번 물어봤었는데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를 하죠. 서로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난해한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해요. 검정색 가방을 샀는데 빨간색으로 변질이 됐다. 그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변 셀러분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거 100% 8월이면은 한참 더울 때잖아요. 네. 휴가철이기도 하고. 네. 진짜 가죽 제품은 직사광선에 좀 변질이 되게 심하게 되는데 네. 아마 해변가 놀러 가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말을 전에 듣고 예, 그분한테 말을 했더니 저한테 욕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욕하고 끊었으면 됐네요. 네. 환불 아무리 안 해줬으니까. 오케이. 근데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이건 내장 칩이 있다는 게 네. 보통 요즘에 여기 뭐가 이런 안쪽에 뭐가 네. 있다는 네. 거예요? 네. 와 그렇구나. 네. 모르는 것도 네. 알았어요. 저는 그 카드가 있어야 되는 네. 줄 알았는데. 요즘엔 칩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네. 진짜 마지막 질문하고 질문 받아볼게요. 브랜드를 이렇게 계속 팔아보고 보고 남들이 입는 걸 보고 계속 하잖아요. 네. 진짜 브랜드 명품은 명품의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다. 있는 것 같다. 네, 네. 네. 처음에 명품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조금 허영심이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사서 입지는 않았었지만 명품을 사고 팔면서 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사고 입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딱히 뭐 이유에 대해서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뭔가 그분들을 잘 하고 다니신 분들 보면은 항상 자신감이 있으시거든요. 자신감, 여유도 여유도 네. 느껴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여유가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 쇼핑 시간은 한정적인데 몇 박 며칠 가는 건가요? 나라마다 다른데 네.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3박 4일. 무조건. 한국에 없는 아이템 위주인가요? 그건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입는 상품들도 사는데 입는 상품들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상품들을 사오는 편이죠. 옷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있는데 평균 사이즈로만 가져오시나요? 아니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저희가 옷이랑 신발 두루두루 하는데 옷 같은 경우에는 S부터 2X라지, 3X라지까지 있잖아요. 신발은 220부터 320까지 다양한데 인기 있는 상품이다 하면은 무조건 보이는 대로 다 갖고 옵니다. 보이는 대로 다 갖고 온다? 네, 근데 물론 갖고 와서 판매를 할 때 사이즈별로 판매가 시장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시장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사이즈별로 시장가가 달라요? 네. 네. 왜냐면은 수요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이즈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많아요. 근데 결국에 지나면은 그 공급 자체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말은 가격이 다시 오르고. 이런 거를 그러면 계속 조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아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계속 봐야죠. 와 노력이 좀 필요하구나.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놀러 가서 네. 여행하면서 있는 거 가져와가지고 막 맞는 데서 파는구나. 네. 이렇게 되게 재밌겠구나라고 제가 제목을 썼잖아요. 네, 근데 가기 전에 네. 사이즈 네. 네. 그리고 뭐 브랜드의 네. 수급 네. 이게 시즌성인지 아닌지 네. 막 그 요즘 트렌드 네. 이런 거를 공부를 해간 상태에서 네. 가서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쇼핑 돌아다니고 막 어깨 막 네. 멍들고 4만 보 걷고 네. 막 탈진하고 코피 나고 네. 이게 또 현실이군요. 맞아요. 같은 물건을 사와도 진짜 파는 사람마다 다 마진이 다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실력이랑 경험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 산 다음에 어디다 두지 못하고 이렇게 또 메고 다니고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메고 다니는데 중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일라컴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네. 오전 바잉이랑 오후 바잉 나눠서 식수에다가 한 번씩 넣고 오기도 합니다. 소싱은 패션 커뮤니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시나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패션 커뮤니티 정확하네요. 정확해요. 신발 사이즈 제일 잘 나가는 사이즈는? 여자는 240이고 남자는 270인데 한국 일본 사이즈 기준이고요. 뭐 유럽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남자 사이즈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거하고 마진하고는 또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잘 나가는 거하고 마진이랑은 또 다른 얘기다. 네. 잘 나가는 사이즈는 처음에 갖고 왔을 때 너도 나도 파니까 네. 엄청 많은 공급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피로 봤을 때는 덜해요. 이제 수요와 공급 항상 모든 게 되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 상식으로는 300 사이즈를 누가 신겠냐라는 생각으로 안 사오거든요. 근데 네. 오히려 그런 상품들이 잘 나가는 상품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는 경우가 있어요. 없으니까.
유럽 온라인 아울렛이나 공홈 같은 곳에서는 구매 안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랑은 아예 그냥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는 아예 아닌 거예요? 네, 아예 안. 왜 여기는 안 해요? 이게 좀 편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보따리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핸들링, 핸드킬이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저런 걸로 했을 때는 일단 아울렛 자체는 물건에 돈이 남는 게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 기준으로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보험 같은 데는 일단은 국내에서 인기 있는 상품으로 주문이 안 돼요. 왜냐면은 국내 그 IP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구매 자체가 안 돼 있고 유명한 배대지 같은 경우에도 이용을 못하게 막아놓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배대지 맞아. 네, 못 막아요. 구매 여러 개 못하고 한국 카드 안 되고 막 별짓 다 해놨죠, 맞죠? 네,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할 생각은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써서 하세요. 네, 봇 돌려서. 아 못 돌려서. 네, 그래서 임영웅 콘서트 그 티켓 아, 같은 네네네네네. 경우에도 그런 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시죠. 프로그램 비가 워낙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네. 가격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간단히 알려줄 수 있나요? 가격 모니터링 하는 거는 그냥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어떤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모든 플랫폼을 다 보시면 됩니다. 모든 플랫폼을? 네. 네,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좀 초보들이 시작하기 좋은 브랜드. 그러니까 너무 막 모든 브랜드가 많으니까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조금 이 브랜드로 시작하면 좀 쉽게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다. 샤넬. 샤넬, 샤넬? 네, 가격이 샤넬? 좀 있으니까. 네, 셀린느 그게 왜 저희가 샤넬이랑 셀린느? 비싼 상품들을 얘기를 했냐면은 네네네. 중저가 브랜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초보자 입장에서 좀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고전적으로 잘 나가는 브랜드들 아. 이제 갖고 와서 진짜 안 팔려도 원가에 판매가 되는 상품들 그런 아. 상품들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그리고 셀린느 그런 거. 네, 이런 거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네. 아 이거 궁금하다. 제일 비싼 제품은 얼마까지? 난 이거 한 개 얼마까지 구매해봤다. 국내랑 이제 해외랑 크게 나눠지는데 일단은 해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국내로 들어올 때 간부가세를 내잖아요.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관세가 있는데 개별 소비세라는 게 붙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객단가 제품 하나당 제품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 원 이상의 상품들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그런 상품들을 갖고 와서 더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네. 저희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구매를 하고 있는 전략은 200 언더 상품들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네. 90만 원, 네. 뭐 이유가 있었네. 왜 백이 없는지 알겠네.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또 가방 같은 인기 있는 가방이 보통 캘리백이랑 뭐 버킨백 요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런 가방들은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사오면 되긴 하는데 사오면은 거의 1,000만 원씩 벌거든요. 사오면? 네, 무조건 간부가세 납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거를 왜 안 사오냐라고 하면은 네. 에르메스는 너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너한테 안 줘라는 정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 네네. 비인기 상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0만 원 정도는 사셔야 돼요. 그릇 같은 거. 네, 그릇, 넥타이, 네, 남들이 안 하는 거, 네, 이런 것들. 남들이 안 하는 걸로 4,000원 사야 된다고요? 네, 안 팔리는 거. 네. 네. 안 팔리는 걸로 사줘야지 비싼 걸로 살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셀러한테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원하는 가방이 네가 뭐냐. 리셀러가 아닌 걸 보여. 네. 아 네가 리셀러 국내도 그것도 인기 없는 걸로 샀죠. 네,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칙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네,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거 4,000 샀다는 거 뭐 아까 들어보니까 영수증 뭐 구매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뭐 국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백화점 영수증을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연초에는 2%에서 한 7% 정도 수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내가 뭐 신세계 백화점 영수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영수증을 뭐 연말로 갈수록 가면 이제 피가 많이 붙는데 7%라고만 잡아도 140 정도 되거든요. 그걸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네네. 조금 싸게 구매하려면 네. 그 상품권 뭐 90% 정도에 사서 네. 뭔가 좀 싸게 살 수 있죠 상품권은 네. 현금보다. 네. 그럼 그렇게 사서 사면은 좀 싸게 사는 거예요? 상품권, 그러니까 국내 백화점에서 사입하는 그 결제 수단은 네. 현금, 카드 그리고 상품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네.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백화점 근처에 가면 예. 수많은 상품권 가게들이 모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보통 한 2.8에서 3%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찾다 보면은 4%까지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아 4%? 네, 이거를 저희는 추가적인 마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4%. 4% 추가 마진.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모든 상품들은 그게 명품이 됐든 일반 브랜드가 됐던 간에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고 이 상품권 또한 매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 맞다. 상품권을 매입으로 인정받는다. 네, 야, 여러분 제가 꿀팁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뭐 근데 이렇게 사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알아도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이거 상품을 대량 구매해야 될 때는 핸디캐리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대량 구매도 하시는지. 일단은 돈이 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그 상품은 주머니에 쑤셔 넣던 머리에 이고 오던 간에 무조건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나중에 되고, 생각해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물건을 사갖고 와서 숙소에 다 놓고 일정을 끝내려고 보니까 이 물건을 20인치 캐리어, 20인치 캐리어 그리고 백팩에 다 담아봤더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당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냥 바로 나가서 그 나라가 홍콩이었었는데 야시장에 가가지고 커다란 청가방이 있어요. 네,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담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화물로 붙여서 오는 경우고 혹은 더 부피가 크다고 하면은 그냥 현지 배대지 이용해요. 그냥 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쓸어 담아라. 네. 우선 쓸어 담으면 보낼 길은 있다. 네, 왜냐면은 이게 내가 돈 된다고 생각하는 상품들은 남들도 똑같이 돈 냄새를 맡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다음날 가면 없는 경우가 거의 100%여가지고 보이는 대로 무조건 사셔야 돼요. 눈, 뇌가 지금 돈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냥 난리 났겠네요 지금. 백화점 딱 가면 뭐 있네? 그냥? 네, 맞아요. 걸어가다가도 다시 뒤로 가서 어? 눈에 걸렸던 거 있으면 와. 다시 보죠. 네. 그러다 진짜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내가 입고 착장, 작업복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서 명품이 하나씩 늘어나고 영수증은 왜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영수증이 이게 그 뭔가 이제 자격을 얻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네, 다양한 이유가 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백화점 등급에 따라서 이제 혜택 받는 것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도 굉장하죠. 요새는 좀 남들한테 보여주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게 되면은 그 앞에 사는 아파트 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통 강남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들 스티커가 거래가 되고 있고 백화점 또한 똑같습니다. 그거를 남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뭐 여자한테 잘 보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혹은 뭐 사기꾼들도 있겠죠. 친구들이 다 네. 라운지 카페 가는데 나만 못 맞아요. 가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등급이 높으면은 네, 라운지 카페를 갈 수가 있는데 네, 그 라운지 카페도 좀 신세계이긴 하거든요. 그런 걸 누리고자. 그럼 라운지까지 갈 수 있어요? 저희는 못 가고 따라서 들어가 봤습니다. 따라서 통해서 그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아까 뭐 샤넬 하면서 백 하나 더 달라, 에르메스 백 하나 더 달라 한 다음에 그거 10,000원이나 15,000원에 판다면서요. 그거 쇼핑백 말씀하시는 거 쇼핑백, 같아요. 쇼핑백. 네. 맞아, 쇼핑백. 맞아요. 그냥 백을 담아주는 쇼핑백을 하나 더 달라 그래서 이걸 뭐 10,000원에 15,000원에 판다면서요. 하다못해 쇼핑백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네. 제가 아는 제일 큰 이유는 그냥 그 쇼핑백 안에 그냥 빈 박스에 넣어놓고 그냥 사람들 보여주다시피 하면 시내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할 때 개인 업자한테 구매를 할 때는 쇼핑백이 되게 좀 해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나는 선물로 해줘야 되는데 쇼핑백이 해시다 보면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깔끔하지가 않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일 조그만 거는 10,000원, 뭐 큰 거는 뭐 50,000원, 60,0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큰 건 50,000원, 60,000원 그거 하나요? 네, LMS 같은 상자도 경우에는. 그렇고. 네. 상자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시죠. 좀 몇 개 좀 더 주세요. 이러면 더 하나 정도. 하나 정도 더 줘요? 많이는 안 줘요. 많이는 안 줘요? 네, 네. 야, 그거 원가 얼마나 한다고. 그거 진짜. 네. 근데 그게 50,000원에 팔리는 여러분들이 인스타 때문에 돈을 버시는군요. 네. 인스타. MG 때문에. MG 인스타. 네. 좋습니다. 추가 수화물비 내고 세금 내고도 마진율이 나는 거. 예. 저희는 일본 비행기 작년 연말이랑 연초에 갔을 때 비행기 값이 거의 한 70만 원 됐거든요. 네. 왕복이 도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훨씬 많은 돈이 남기 때문에 그 추가 수화물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비행기 값이 얼마이든 간에 그 비싸면은 비싼 만큼 더 많이 사오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희 전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와이프가 보고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추천을 해주고 싶다. 왜냐면 센스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와이프 자랑을 하자면 네. 보는 눈이 수준이 달라요. 네, 네. 저랑은 네, 네.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거네. 센스가 있으시면. 그러면 어디서 뭐 일일 배우는 게 있다면서요? 네. 하루 뭐 배우는 게 하루 뭐 특강?
네, 특강 같은 네. 거를 하고 있죠. 기본 원데이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네, 저희 네. 카페를 운영을 하고 카페 이름이 뭐예요? 네이버에다가 돈미사라고 치시면 아 돈미사? 네. 돈에 미친 사람들?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자본주의다. 네. 야, 돈미사.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네. 돈미사. 이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본 현지 매장 매니저들과 친분을 맺거나 혹은 이미 특별한 고객으로 인지되고 있나요? 네, 저희 이름을 알아요. 아, 이름 알아요? 네. 가면은 자주 가는 왔어? 매장에서 왔어? 네, 네. 승민상, 호준상. 아, 승민상, 호준상, 또 우리 매출 내러 와줬네. 구구절절 네. 다 얘기를 해요. 뭐 이번에는 어떤 게 출시가 됐고 네. 또 내일 와서는 저 앞에 줄을 쓰면 돼. 네. 거기서는 어떤 콜라보 제품을 네. 발매를 할 거야. 네. 이런 거까지 다 네, 알려주니까 다 대박, 너무 웃긴다.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이런 거 나는 괜찮은 네. 것 같은데 보여주고 뭐 사진도 보여주고. 네. 왜냐면 한번 가면은 보통 매장에서 못해도 저희 둘이 매장에서 구매를 하면은 그 매장에서만 5, 600만 원 매출을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그럼 딱 눈 보이면 맞아. 이라시마세 하면서 막 이제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네. 우리는 이제 뭐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몸은 편하고 그런 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뭐 고객이랑 CS 하는 거 정도? 이게 컴퓨터만 보고 있는 거라 어때 몸은 편한데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고 재밌어요. 그런 게 있네. 막 가다가 뭐 일본에서 우동도 먹고 네, 예. 맞아요. 슈프림에서는 막 춤추면서 인사해주고 막 이래. 아, 슈프림에서는 춤추면서 인사해줘요? 네, 이제 얼굴을 많이 아니까. 얼굴 아니까? 네. 아, 진짜 또 왔구나. 근데 네. 그 사람들이 본사는 리셀 너네 막아야 돼. 너네 나쁜 것들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네. 그냥 자기 매출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있어요? 또 네, 안 좋아하는 사람도 어. 있는데 또 친해지면 또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또 친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네.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딱 한 50만 원씩 가져가서 이렇게 또 아 그거 이렇게 다시 안 돼요? 다시는 못 갈 수. 아 그래요? 아 그냥 안 돼요? 아 제가 너무 코리안식으로 생각했네요. 예. 근데 그 브랜드 자체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뭐 리셀러들의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분들의 매출이 없어요. 그런 아, 그치. 네, 맞아요. 알면서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세상에 진짜 아니 돈 버는 방법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중고 명품으로 파시는 분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일본의 옥션 네 맞아요. 있잖아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제품들 사가지고 네. 명품 조금 술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비싸게 팔고. 네네. 근데 이것도 완전.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재미는 있지만 이거 어려운 겁니다. 네, 어려운 건데 그래도 너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네. 맨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파리도 갔다가 아니 솔직히 3일 돌아다닌다고 하면 네. 일본을 3일 돌아다닌다 하면 좀 이틀 붙여가지고 네. 조금 여행하다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유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 교환 모임도 가는데 네. 현지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 프랑스나 일본이나 뭐 유럽에 그러면 오. 정말 재밌어요. 그 우리나라랑 또 완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 친해지고 정보도 많이 얻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국 책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또 거기서 갖다 파는 거 어때 뭐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글로벌 하시네. 그래서 글로벌 네. 진승민. 네, 글로벌 진 대표님. 아 글로벌 진 대표. 아 예. 이분들 TV에 나오신 분들 많아요. TV는 아니고요. 일본이다 하면 특히 어느 지역 어느 백화점 주로 가시나요? 일본은 그냥 뭐 뭐 도쿄로 쳤을 때는 뭐 신주쿠나 시부야에 있는 좀 메인 브랜드 몇 백화점 브랜드들을 가는데 딱히 어디 백화점을 딱 집어서 간다기보다는 백화점 보이는 데마다 다 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수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주보고 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으면은 브랜드들이 중복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 같은 브랜드라도 매장 수가 너무 네,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근접한 백화점에도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구분하지 않고 다 다니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네. 이게 그런 것도 있겠네. 소비의 재미. 그러니까 내가 와서 결제해. 네. 이거 재밌어요? 결제 그 현장에서 결제. 현장에서 결제해서 이제 나 돈 쓴다. 한도가 막 늘어나요. 한도가 신용카드 한도가 막 늘어나요. 네. 많이 쓰니까. 많이 쓰니까 네. 네. 유튜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돈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거 괜찮아요? 돈에 미친 사람들? 네, 네. 이거 네. 돈에 좋아요? 네, 아, 직관적인 오케이. 표현 좋습니다. 아 글로벌 진 대표랑 네. 또 보따리 우역상 보따리 무역 상 이야기. 상이야기 돈미사. 네, 네. 여러분 돈에 미친 사람들인데 다 사실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게 내가 좀 맞다, 센스가 있다. 네. 그러면은 좀 재밌게 셀링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짜 못해도 이렇게 하면서 500 이상 남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그 경비 다 빼고 네. 맞죠? 제가 한 20대나 30대 초반이었으면 당장 그거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행 다니면서 네. 그냥 정말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매출 얼마나 되시나요? 한 달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때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보통 한 4,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00 정도? 네, 근데 마진율이 어마어마하니까. 마진율이 높으니까 네. 근데 물건을 사와가지고 워낙 쟁여두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보통 그 정도 그냥 4,000에서 4,500 정도. 쟁여도에 올라가니까 네.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완전 재테크네. 아, 맞아요. 다 연결이 돼 있네. 명품 재테크 막 그러면서 네. 일본보다 미주, 유럽 마진이 좋은가요? 이거는 저희 기준에서는 일본이 조금 더 낫긴 한데 일본이 좀 낫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이 더 나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마다 같은 상품을 사오더라도 그 상품에 대해서 판매가는 각자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판매하는 것도 능력이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일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유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유럽에서 더 많은 마진이 나오고 실력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유럽은 또 좋은 게 관세가 면제죠. 이제 FTA가 체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을 소싱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더 마진이 더 높은 편이죠. 법인으로 운영하시나요? 저는 아니면 법인이고 저는 개인 개인으로, 사업자고. 네. 다 다르게 하고 계시네.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몇 살? 몇 살? 그거 없어요? 계속 이거 그렇게? 아니요. 그 언젠가는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네, 이렇게 돈 모은 다음에 저희는 박람회 좀 돌아다니고 싶어요. 무역회사처럼 진짜 제대로 해서 좀 네. 네, 새로운 물건도 많이 보고 네, 무역 네, 그죠. 무역 회사를 하는데 그럼 또 명품 무역 회사? 아니요, 그냥 저희만의 브랜드를 네. 아, 이제 남들이 브랜딩. 못하는 네, 거. 아, 결국엔 또 브랜딩? 네. 이걸로 돈을 벌어서 네. 난 브랜딩을 하겠다? 네. 아, 야, 그 중간 단계가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브랜딩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분들의 꿈도 브랜딩. 강의하시고 돈미사 치시면 나온다니까 2,300만 원 구입해 오면 판매까지 기간이 이거 되게 진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네. 7개월 생각하시면 7개월. 네. 진짜 제 기준에 맞췄을 때 근데 제 기준이라고 하면 저는 항상 고마진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덜 마진을 남기시려면은 뭐 한 달만 해도 판매가 가능하죠. 네. 다음 해가 네. 될 수도 있고 7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네. 2,300만 원 구입해 오시면 본인은 몇 달 정도에 팔아요? 저도 한 7개월까지는 얘기하는데 7개월까지? 근데도 이제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고 네. 판매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하면 네. 사실 더 이따가 파는 게 마진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일부러 더 아. 재고를 남겨두는 편이죠. 1년 뒤? 네. 내가 마지막 1년 뒤? 네, 내가 마지막으로 이 물건 내가 마지막으로 팔겠다 하면 네. 몇 배 이상 더 튀기 때문에 일부러 남깁니다. 근데 보통 6개월 전에는 거의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자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있지요. 없거든요. 그쵸. 매달 저희는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해외 네. 나가고 심지어 국내에서조차도 바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돈에 대한 압박감이 좀 심해요. 그래서 돈이 없다 항상 없죠. 통장에는 항상 없고 돈 벌리는 건 항상 다 재고로 있는데 그런 재고들을 어느 정도 소진을 해야지 다음 물건도 바잉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상승 이 꼭지를 잡겠다는 건데 네. 이 멘탈이 좀 필요하겠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쟁여져 있으면은 이거 막 미치거든요. 이거 야 어떡해. 네. 막 엄마가 집에서 야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이거 집에 오고 재고 쌓이고 막 멘탈이 필요하다. 네, 맞아요. 오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재밌지 않나요? 저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게 제가 모르는 세상이고 저는 좀 저랑 동떨어진 세상인데 이렇게 디테일한 뭔가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사실 갖고 올 때 밀수로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뭐 숨겨서 갖고 와야 남는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마진율이 이 정도면은 다 내고 갖고 와도 충분히 남죠. 되네요.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은 물건, 콜라보레이션 하는 물건들도 네. 알고 이런 걸 알면 눈이 이게 하면 할수록 더 경험이 돈을 벌어주겠네요. 네. 어땠습니까? 오늘 라이브 어땠어요? 이제 좀 네. 네. 괜찮으셨어요? 네. 네.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강사님들이 직접 진짜 되나 안 되나 좋습니다. 한 분 보내가지고 네. 진짜 사와서 팔아보는 컨텐츠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네.
진짜 저희 강사님 한번 진짜 하는데 따라가가지고 진짜 사가지고 진짜 파는 것까지 해서 마진 남는 것까지 네. 요거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재밌었다고 하네요. 아,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힘내시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대표님부터. 아, 네. 네네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랍니다. 네. 그리고 모든 일이라는 게 이게 끈기라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을 시작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 되는데 이제 안 됨에 있어서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험들도 언젠가는 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디딤돌 삼아서 꾸역꾸역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든 간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저희 같은 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저희도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운 적도 있고 그리고 그쵸. 심지어 이런 일을 하면서도 계속 처음에는 적자를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부업거리도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길이라는 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면은 보통 1년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됐을 때 작년 봄을 이제 떠올려 보면은 이제 어떤 상품들을 팔았고 어떤 상품들을 흑자를 났고 적자를 냈는지에 대한 다 분석이 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좀 얻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끈기랑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행력이 네, 제일 중요해요. 실행력도 중요하고. 실행력.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파르타 3기 주말반 졸업생 화이팅. 화이팅. 같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네.